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신 다음에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수요일 날 5번에 걸쳐 가지고 좀 특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뭔가 좀 이 디지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뜨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5번 진행을 하는데요. 디지털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뭐죠?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어는 자꾸 들었지만은 아날로그 세대, 디지털 세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어떻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사전을 찾아봐도 사전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 들어가지고서는 뭐라고 딱 감 잡기가 이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걸로는 아날로그 그럼 이제 기계식 그리고 정확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디지털 그럼 이제 전자식 그냥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하면은 쉽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울이 예전 저울, 디지털 저울이 나오기 이전에 예전 저울은 그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서요. 올라서면은 무게만큼 스프링이 늘어나는 방식으로다가 바늘 눈금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시계도 기계식 그럴 때는 태엽 감아가지고 시계가 이제 그 톱니바퀴로다가 서로 연결돼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전자식이 돼가지고 전자 방식으로다가 이게 측정을 이렇게 무게를 측정을 해가지고서 숫자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시계도 디지털 시계 처음에 나왔을 때 숫자로 보여주는 거.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을 숫자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모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바늘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도 하긴 하는데 자동차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 아날로그 방식에서 속도를 보여줄 때는 바늘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이제 디지털 그럽니다. 그럼 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간다.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제 현대를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걸 하나 아주 실감나는 예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80년대만 오더라도 일본은 우리한테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시대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날로그 시대예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일본의 자동차 그리고 전자제품들이 전 세계를 휩쓸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형화 아주 그리고 그 제품들을 정말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어가지고서요 미국 다음에 이어서 경제 2위 미국을 넘볼 만큼 이렇게 질주를 했습니다. 전자제품들도 그때 소니 아이와 그 소형 전자제품들 특히 그 녹음기 같은 거 녹음기를 예를 들자라고 하게 되면 옛날 그 녹음기라고 하는 거가 이 테이프 방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모터로다 이렇게 기계로 방식으로 돌려주는 이런 거였는데 그때는 일본 따라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되다가 1990년대,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일본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이 아날로그 기계식 시대일 때에는
전 세계로 휩쓸었고 이 사람들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서요. 우리를 앞서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일본을 앞서릴 수 있었던 거는 디지털로 넘어가면서예요.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디지털이 집중적으로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매진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소니를 앞지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녹음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옛날 녹음기 있었잖아요. 저 배터리 가지고 이래 가지고 다 들고 다니면서 이러다가 요즘은 그런 녹음기 쓰는 사람 없어요. 디지털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디지털 녹음기 조그만 거 나오다가 무슨 뭐 샤프 우리나라 그건 뭐였지? 그거 뭐 유명한 거 있었는데 디지털 저 플레이도 하고 녹음도 하던 거 뭐 이름 뭐야? 그 이제 다 아이리버? 아이리버인가 뭐 그러다가 이제 다 휴대폰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여기 휴대폰에 들어와 가지고 통화하다가도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녹음되고 그런 건데 디지털 녹음이에요. 디지털 전자식 녹음이 돼 왔습니다. 이제 이게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녹음기도 전자식이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좀 어색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뭐 거의 아날로그 수준 얌쓸 정도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다 디지털 녹음기를 쓰고 있지 아날로그 녹음기는 그 이제 쓰지를 않아요. 저도 그 집에 아직 안 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니 그 녹음기가 조그만 거 있는데요. 야 이게 그 이따금 내가 뭐 짐종냐다 그거 이렇게 볼 때마다 옛날에 이거 하나 구하려면 이게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거였고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고물 취급받나 제가 그런 취급을 하는데 고물 취급받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도요 아날로그만 알고 디지털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 고물돼 버리고 맙니다. 블로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블로그에다 올린단 말이야. 무슨 얘가 개인마다 이제 다 블로그를 가지고 사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내 노트에다 정리를 해가지고서 뭐 일기장 뭐 쓰고 어쩌고 이제 그게 아니라 블로그에다가 이제 뭘 내 사진도 올리고 뭐 글도 올리고 뭘 해놔요. 그럼 그걸 공유로 해놓게 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읽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인터넷의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개인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글들을 그 단어를 다 찾아줘요. 찾아가지고 여기 다 띄워놓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정말 이 방송이라고 하는데도 요즘 이제 유튜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방송국에서나 뭘 동화상을 만들어 가지고 콘텐츠를 어떻게 올리고 저쪽 이제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실시간으로다가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즉 바뀌어 얘기를 하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거에 뭔가 하면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죠. 스마트폰 가지면 여기 카메라가 들어있고 또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마이크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데에서 뭘 받아주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를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걸 받아줘요.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지금 아주 완전히 휩쓰는 거는 전에는 스트리밍을 해서 내보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서버를 구축을 해가지고 여기서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보내는데 그 우리가 저거 구축할 때만 하더라도 그 스트리밍 컴퓨터는 고성능이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수백만 원 갖고 또 프로그램이 우리가 300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거를 그때 한 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저거를 구축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방송을 내보내고 실시간으로 내보냈는데요. 이제 유튜브에서 혁명이 일어난 게 뭐가라고 뭔가 누구든지 서버나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유튜브에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거기다 이렇게 접속해서 올릴 수 있는 거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실시간 방송에 가능해진 시대가 왔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유튜브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는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유튜브에 올려준 거 보려고만 하는데요. 그러면 그건 아날로그 수준이고요. 내가 유튜브에다가 언제든지 녹화된 거를 올리는 거는 아직 그건 아날로그 수준이고 유튜브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거는 내가 거기다가 실시간으로다가 방송국에나 하던 거를 내가 내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유튜브 시대라는 얘기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뭔가 전에 메타버스 한참 떠들더니 요즘 또 AI라고 그럽니다. AI가 얼마 전에 조류독감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AI 그러면 조류독감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와가지고 뭐든지 여기다 쳐놓으면 이제 다 콘텐츠를 만들어줘요. 이제는요. AI가 이게 혁명인 게요. 여기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그 책 쓴 겁니까? 어린 왕자의 무슨 그림을 좀 어린 왕자가 뭐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줘. 그러니까 AI가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좀 어떻게 만들어봐. 뭐 이러면 그것도 다 보여주는 어떤 이런 시대가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게 싫든 좋든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으면 완전 고물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 적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모른다라고 하는 거고 도태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도태될 수는 없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요번에 저희가 우리 캐노시스 하시는 분들도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팀주를 내보냈자만 하더라도 그냥 70 넘으신 우리 저 어르신들이 그냥 나 컴퓨터 맨저도 안 봤는데 요즘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하고 있으면 모르고 있으면 내가 이게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난 그건 모르는데 못하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못하는데 그러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난 우리 시대에 그냥 도태되고 말 건데 이거 하고 이제는 똑같은 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디지털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저희 블로그 만드는 것부터 블로그 만들고 활용하고 하는 방법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제 몇 분들이 나와가지고 도움을 주실 텐데 오늘은 우리 첫 시간에 이 블로그에 대해서 우리 이정호 장로님께서 우리 유튜브 하시는 게 오늘이요? 유튜브 편집하는 거요. 어쨌든 간에 시간 뭐 넉넉하게 가지시고 충분하게 블로그는 누가 맡기로 했나? 그 블로그를 같이 좀 해줘요. 블로그를 같이 해서서 왜 그러냐면은 블로그 우리가 이제 홍보도 이제는 캐노시스 이걸 알리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특별하게 뭐를 블로그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다 그냥 그게 다 열람이 되는 시대가 돼가지고서요. 특별히 뭘 어디다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블로그 하나 만들어 놓고 집에도 그냥 옛날에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내게 일기장이나 그저 무슨 뭐 공책에다 하나 뭐 필요한 거 비망록에다 적어놓듯이 적어놓으면은 그게 온 세상에 알려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디지털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거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눈 뜨는 오늘 유튜브를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유튜브 시대가 왔다는 건 그러니까 카톡이라고 하는 거죠. 문자만 좀 쓰다가 이제는 카톡이 돼버렸어요. 카톡에서 왜 그런가 하면 전화도 되고 뭐 다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카톡을 앞지르는 게 이제 유튜브예요. 이제 접속률이 카톡보다 더 많은 게 이제 유튜브가 됐습니다. 거기다 스마트폰 이게 모바일 디지털 기기들을 이제 뭐 이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시대가 와가지고서 이거 휴대폰 가지고도 다니면서 전화나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고요. 아날로그로 멈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번에다 우리 디지털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분들 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대답 좀 해봐요. 박성렬 장로님이 제일 고령이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죠? 대답을 해야지 시작을 하죠. 누가 대답 좀 해봐요. 대표로다가요. 디지털에 대해서 이번에 좀 눈 뜰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박성재 장로님이 대답을 하셨네. 제일 고령이신. 우리 이정호 장로님을 그러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차가 좀 오면 막힌다고 그냥 뭐 전철을 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요. 자, 우리 크게 좀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둔대교회 이정호 장로입니다. 이게 뭐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내가 별로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고요. 뭐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오늘은 그 유튜브를 활용하는 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핸드폰으로 그 동영상을 좀 이렇게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그랬는데 목사님이 벌써 한 30분 정도를 채워주셔서 제가 좀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자세히요. 아까 목사님이 디지털 시대라고 그랬는데 디지털은 원래 숫자라는 뜻이죠. 숫자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 할 때 숫자는 여러 가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0하고 1을 얘기를 해요. 0과 1. 그래서 이제 컴퓨터 디지털 시대는 이제 컴퓨터 시대가 되는데 컴퓨터 시대에서는 이제 0과 1의 숫자의 조합으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소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자라든지 음성, 노래,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조합으로 001, 010, 000, 111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우리 생활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휴대폰은 이게 컴퓨터예요. 말하자면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제 0과 1의 숫자를 조합으로 우리가 전화의 음성도 녹음도 하고 노래를 듣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0하고 1의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다. 즉 컴퓨터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또 양자 컴퓨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양자 컴퓨터 시대는 지금의 컴퓨터는 0과 1의 숫자의 조합이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 사이에도 또 무수한 숫자들이 또 나와요. 0과 1 사이에. 그 숫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성능 좋은 그런 컴퓨터가 되겠죠. 그림으로 따지면 선명도가 더 커지고 음질로 따지면 더 원음에 가깝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계산할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또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올 것 같아요. 하여튼 숫자의 시대다, 컴퓨터의 시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우리 케노시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설교도 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좀 세상에 좀 알릴 수가 있을까? 가령 목사님이 1시간 반의 설교를 하시면 거기에 어떤 주제가 또 여러 주제가 있거든요. 1시간 반 동안에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그 주제만 딱 부각시킬 수 있는 그것도 한 1, 2분짜리로 이렇게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타임에 블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아주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그 편집한 거를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내 계정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내가 편집한 동영상을 올리는지,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아무리 뭐 디지털 시대가 어렵다 어쩌고 해도 이게 이제 경험인 것 같아요. 내가 한두 번 처음에 어렵게 이렇게 한두 번 이게 해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쉽게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뭐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돼 있는 거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만 조금 배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만 해보면 정말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우선 그래서 오늘은 그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모티즌 세대라고 그래요. 모티즌 세대라고 하는데, 모바일이 뭐죠? 모바일 핸드폰이죠. 핸드폰, 뭐 아니면 이제 컴퓨터 또는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거와 네티즌은 뭐 다 아시죠, 그죠?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 두 가지를 겹쳐서 활용하는 세대다. 요새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쓰지만 요새 뭐 시골의 경로당에도 그 어디 군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쓰는 법을 그 시골에서도 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뭐 시골에 노인 양반이 서울에 있는 아들이나 손자랑 뭐 통화를 좀 하고 목소리도 듣고 싶은데, 아니면 시골 풍경을 좀 사진으로 찍어서 야 이렇게 꽃이 폈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기능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제 옆에 있는 분은 늘 게임을 하세요. 이게 게임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수첩 다 쓰시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이어리, 휴대폰 안에 이제 그 날짜에 달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내가 이번 토요일 날 누가 뭐 만나자고 그러는데 내가 토요일 날 무슨 약속이 있나? 하고 이제 휴대폰을 보면 토요일 날 확인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전자뱅킹, 이게 이제 뭐 누구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 뭐 소액 돈을 갖다 줄 수도 없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돈도 주고 받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도 휴대폰 안에 담아가지고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사진기, 이런 아주 녹음기, 뭐 다양한 기능들을 휴대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미래 조금 지나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또는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휴대폰과 연동해 가지고 또 써야 돼요. 인공지능. 이걸 써서 내가 말로만 하면 뭐 노래도 찾아서 지가 알아서 들어줘요. 이제 우리 손주 녀석 보면은
이 아기상어 노래 틀어달라고 그러면 말로만 하면 노래가 나와요.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에서 내가 이제 물건을 카드에다 담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뭐 계산 안 해도 그냥 그 나오면서 결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바로 올 거예요. 이게.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한 또 하이패스 같은 것도 사물 인터넷이죠, 그죠? 내 차로 그냥 지나가면은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또 오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거는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는 말 뜻은 유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뭐 유튜브 대신에 너튜브 그러는데 너라는 소리죠. 너. 튜브라고 하는 건 이제 관을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채널, 내 채널, 너의 채널. 그래서 각각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이 자기 채널을 갖고 있는 방송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내가 전에 봤던 것들이 또 있어요. 그죠? 내가 유튜브를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번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엊그제까지도 했던 것들이 떠 있고 그거랑 비슷한 내용의 유튜브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거는 내가 띄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벌써 유튜브에서 알아서 나한테 관심이 있거나 내가 이미 찾아봤던 거랑 관련 있는 그런 것들을 띄워줘요. 이 띄워주는 거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 속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서 내가 관심 있는 내가 이미 몇 번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예요. 내가 볼만한 그런 내용의 유튜브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유튜브 AI가 있어서 이게 AI가 인공지능이 하는 건데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영상을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하게 되는데 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그 운영자에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띄우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우리는 다만 이제 그 작동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검색 필터가 있어요. 검색 필터는 이제 유튜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그 뭐 우주 팽창이라는 용어를 유튜브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유튜브를 컴퓨터 바탕화면에 고정시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들어가서 유튜브만 누르면 바로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자기 계정이 있어요. 자기 계정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면은 기본적인 화면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거기다 이제 우주 팽창을 이 검색어에다 쳐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터. 이 필터를 잘 활용하면은 내가 유튜브에서 찾고자 하는 것들을 내 필요에 아주 쉽게 또 아주 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업로드 날짜, 구분, 길이, 기능별 또는 정렬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거를 여기다 내가 뭐 시간이 없어 4분짜리를 듣고 싶어 그러면 요 길이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고 나는 어떤 동영상을 보내든지 또 내가 구독을 해놨던 어떤 채널을 본다든지 내 재생 목록으로 바로 들어가서 내가 올렸던 동영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날짜별로 오늘 어제 내가 뭘 어제는 없고 이번 주에 내가 뭘 올렸는데 한 번에 찾고 싶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화질면에서 아주 4K 뭐 HD 또는 자막을 넣어서 볼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필터를 이용해서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 필터는 내 계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필터를 누르면 업로드 날짜, 구분, 길이, 기능별 또는 정렬 기준, 조회수, 평점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쉽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검색할 때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연산자는 수학 시간에 쓰는 거죠. 근데 뭐 복잡한 수학 시간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됩니다. 요 검색을 할 때 빼기를 써주면 거기서 이제 해당 검색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표시가 돼요. 내가 이제 유튜브 검색을 할 때 새 빼기 비둘기를 이렇게 쳐주면 새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비둘기만 뺀 나머지 이 자료들이 이제 유튜브로 쫙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를 추가하게 되면은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자료를 쳤는데 이게 새 플러스 더하기 비둘기 이렇게 쳐서 유튜브를 검색을 하게 되면 새 중에서도 이제 비둘기와 관련된 그런 유튜브만 아래쪽으로 쫙 이렇게 뜨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새만 치면 굉장히 막 광범위하게 뜨잖아요. 나는 비둘기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새 플러스 비둘기 그러면 이제 비둘기하고 새와 관련된 하여튼 뭐 새는 좀 넓은 범위가 되고 여기 이제 비둘기는 또 작은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만 치면 뭐 전 세계 자동차들이 다 나오겠죠. 거기다 쉼표를 하고 현대 하면은 모든 자동차 중에 현대 자동차만 나오고 또 여기다 쉼표하고 전기 자동차 이렇게 쓰면은 점점 범위가 이렇게 축소가 돼 가지고 현대에서 나온 전기 자동차가 쫙 이렇게 뜨는 이런 검색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런 것들을 검색을 좀 쉽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유튜브가 이제 너튜브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내 채널을 만들어야 돼요. 내 채널을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 들어가도 이게 이대로 떠요. 이대로 떠요, 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게 로그인합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구글을 거의 다 써요.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뭐 삼성이라든지 LG 핸드폰은 다 안드로이드 폰이에요. 이건 다 안드로이드 폰이고 이거는 이제 그 구글에서 이게 운영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핸드폰을 내가 썼다 하면 이미 이제 구글에 계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개설할 때 그걸 계정을 넣어서 만들거든요. 이게 그 구글 계정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똑같이.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화면이 뜰 텐데 뭐 채널을 선택하고 새로 만들기, 뭐 권한, 뭐 여러 가지가 이런 게 나와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쭉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이렇게 보죠. 내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이제 구글 계정이 바로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로그인하는 게 처음에 떠요. 로그인할 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요 맨 우측 상단에 보면은 거기에 치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치고 들어가면 이제 뭐 구글 계정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유튜브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로그인을 하면은 거기에 내 채널이라고 뜨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구글 화면으로 유튜브를 계정을 만드는 이제 과정이 돼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 6, 9개 점 있는 거를 눌러오면은 내 유튜브가 뜨고 아니면 요 바탕 화면에 유튜브를 눌러도 내 유튜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유튜브 계정으로. 그러면 이제 요 계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일단은 유튜브에서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처음 들어가서 이제 내 채널을 만들 때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으로 이게 있는데 거기를 누르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혹시 이게 없으면 내가 뭐 아이폰을 쓴다든지 그래서 새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로그인 아래쪽에 보면 계정 만들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본인 계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구글 회원으로 가입할 때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유튜브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이게. 거기 보면 이제 바로 내 채널이라고 하는 게 떠요. 그래서 유튜브 접속한 후에 우측 상단 자신의 계정을 클릭하면은 채널 만들기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채널 만들기에 들어가면은 그 여러 가지 뭐 만드는 게 있는데 프로필 화면에서는 그 내 채널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케노시스 영성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들굿을 좋아하면 들굿사랑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채널 이름을 이제 만들어서 채널 만들기를 눌러주면 이제 채널이 개설이 돼요. 그 앞으로의 내 채널은 들굿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케노시스 영성원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 개인적인 걸 만드셔야 돼요. 이게 또 설정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설정을 누르면 계정으로 이동하게 되고 내 유튜브 채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여기에 요게 이제 그 어떤 그 채널 이름이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채널 이름이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유튜브를 눌러서 내 계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유튜브를 누르면 요 화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에 내 채널을 누르면 채널 맞춤 설정으로 이런 화면이 뜨게 돼요. 이런 화면이 뜨면 이제 레이아웃도 있고 브랜딩, 기본 설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맨 처음에는 아까 이제 그 내 계정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뭐 들굿사랑 그 구글로 로그인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그 여기를 누르면 내 채널 들어가면 바로 이게 떠요. 그러면 내 채널을 일단 꾸며놔야 돼요. 내 채널을 이제 내가 사용하기 좋도록 꾸며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채널 맞춤 설정이거든요. 채널 맞춤 설정의 크게는 이제 세 가지예요. 레이아웃이 뭐냐면은 이제 가령 이제 우리가 케노시스 영성원 그러면 이제 수요 세미나에서 동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고 주일 예배에서도 올라올 수가 있고 또 뭐 어떤 필요에 따라서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레이아웃은 세 개를 정해주는 거예요.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아니면 뭐 기타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브랜딩, 기본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은 채널 홈페이지 상단에 동영상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들굿사랑으로 해서 내 채널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만든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쫙 정렬이 돼요. 정렬이 돼서 그분들이 찾기 편하도록 이게 만들어 놓은 게 말하자면 레이아웃이거든요. 한 12개 섹션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들굿사랑에서 뭐 가령 사진을 찍은 사진 모음이 있다든지, 뭐 감상문, 거기에 음악을 맞춰서 뭘 만들어,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동영상 및 댓글 옆에 유튜브 채널을 나타내는 프로필 사진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채널 상단에 나타내는 배너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또는 워터마크도 쓸 수가 있고, 요 위에 있는 게 배너거든요. 이게 배너고,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채널 맞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프로필 사진이에요. 요게 이제 요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브랜딩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뭐 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뭐 브랜딩에서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배너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보에 들어가면은 여기다 여러 가지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시청자와 공유할 수 있는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되면은 이제 상단에 게시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그게 이제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런 화면을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올 다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게시라는 게 떠요. 게시를 눌러주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화면이 뜨게 돼요. 이 화면이. 그렇게 해서 채널 맞춤에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해서 내 얼굴이죠. 내 얼굴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걸 좀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내가 여기다가 나중에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동영상 편집하는 거는 요 뒷타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보통 한 15분 길이 동영상이 적당하고, 뭐 그러다 그래서 우리 이제 캐노시스 영상은 1시간 반짜리도 올라가니까 올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거기서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 파일 크기는 256기가 또는 12시간 중에 작은 쪽 또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너무 길고 그러면 이제 돈을 달라고 그래요. 돈을 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탑재할 수 있는 동영상 파일은 MP4를 비롯해서 AVI, 주로 영화 하는 게 되겠죠. WMV, 그 다음에 MOV는 이제 주로 아이패드 같은 데서 영상을 찍을 때 나오는 거고요. 이 카메라 같은 데서 WMV 이런 동영상 MP4 이런 것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뭐 MP3라든지 WAV라든지 PCM은 이제 오디오 영상인데, 오디오 영상은 올릴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소리만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그 그림에다가 소리를 넣든지
어떤 동영상 파일로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꼭 업로드하고 싶다고 하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동영상 파일로 변화를 한 다음에야 올릴 수도 있고, 카메라로 뭐 찍어서 올릴 때는 이제 초상권도 유의를 해야 돼요. 얼굴이 함부로 나오면 안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동영상 편집하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서 이제 내가 동영상 편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올릴 때는 여기 보면은 이제 내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 위에 이게 카메라 표시가 있어요. 옛날에 이게 영화 찍는 거예요. 이게 빨간 색깔로 빨간 색깔 표시가 있고 만들기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이제 내가 만든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 누르면 이제 이렇게 떠요. 동영상 업로드라고 떠요. 동영상 아까 이렇게 빨간 걸 누르면 이게 뜨는데, 내 휴대폰에 들어있는 그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파일 선택을 해서 업로드하면은 그 유튜브로 올라가게 돼요. 동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까 내 안에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 같으면 이제 컴퓨터에 탐색기에 들어있는 화면을 드래그 해가지고 바로 올려도 돼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이게 딱딱딱딱 떠요. 이 화면 아래쪽으로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화면 아래로 내리면 여기에 동영상 제목, 설명 또는 미리 보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나와요. 동영상 제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가령 2024년 2월 며칠 주일 오전 예배 해서 이제 그 제목을 붙이고, 이게 업로드하는 그 동영상에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설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바락의 믿음에 관하여 둔대 케노시스 교회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또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미리 보기 이미지를 썸네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보면 아주 그냥 막 글자도 그냥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끌려서 바로 들어가서 보고 싶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썸네일을 만들어서 그 미리 보기 이미지로 이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가면은 재생 목록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재생 목록 설정에다가 내가 올린 동영상을 재생 목록의 어느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주일 예배에다 넣는다든지 수요 예배에다가 넣는다든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동용이냐, 그러면 이제 아동용이 아닙니다. 또 그 옆에 자세히라고 하는 걸 누르면, 자세히를 누르면 또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하도록, 유료로 하는 거냐, 태그에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겠죠. 태그에다가는 이제 둔대교회, 그 동영상에 대해서 둔대교회, 아니면 케노시스, 아니면 케노시스 영성원, 아니면 강인태 뭐라고 넣는다든지, 이게 넣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 태그 가지고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많이 넣어주면. 거기에 이제 자막을, 유튜브 자막을 넣을 거냐, 녹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끄트머리에 최종 화면 추가도 가능해요. 동영상 끄트머리에다가
끝나고 나서 다음 화면이 이게 볼 수 있도록 띄워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기다 설정을 해주면 가령 이제 수요 세미나 하면 그 다음 수요 세미나를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추가 화면, 최종 추가 화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이게 이제 그 동영상 업로드할 때 아래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주는 겁니다. 게시할 시기, 뭐 예약하는 거 아니면 바로 그냥 게시를 한다든지 즉시 한다든지, 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공개냐 비공개냐 부분 공개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공개는 누구든지 바로 와서 다 볼 수가 있는 게 공개예요. 그 다음에 일부 공개는 공개 상태에서 일부 공개를 해주면 내가 링크를 보내준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공개는 아무나 볼 수가 없고 본인과 그 어떤 그 작성자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만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비공개가 되고, 또 예약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모레 뭐 몇 시에 올린다 예약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렵죠? 아까 이제 요 만들기를 눌러주면 오른쪽 위에 이 업로드하는 영상이 뜨고요. 업로드하는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파일 선택을 누르면 내 컴퓨터나 휴대폰 안에 있는 거를 거기서 열기 해가지고 업로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컴퓨터 같으면 이제 뭐 내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파일 속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놓으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업로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목록들이 떠요. 그 아래쪽으로 이게. 그래서 뭐 재생 목록을 하게 되면 이걸 누르면 이제 뭐 주일 예배 아니면 수요 세미나 아니면 기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동영상이 들어갈 위치를 이렇게 정해 줄 수가 있고요. 야동용이냐 아니냐. 야동용 동영상이 아니겠죠, 보통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또 밑에 보면 또 자세히가, 요 아래 보면은 여기 안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뭐 자세히가 있어요. 자세히. 그걸 누르면 이제 아까 얘기한 뭐 그 유료냐 태그, 주로 이제 태그를 내가 넣는 그런 것도 있고, 위에서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들가 이제 자세히라고 하는데 나오게 됩니다. 공개냐 비공개냐 일부 공개냐 이런 거 뭐 자세히라고 하는데 나오게,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다음 눌러주면 이제 예약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아까 얘기한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바로가기를 매번 뭐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쳐서 들어가기가 번거롭잖아요. 뭐 유튜브가 이제 몇 달 전에 뭐 우리나라 카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이제 유튜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를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바탕화면에다 바로 해놓으면은 그것만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유튜브는 이제 크롬을 통해서 들어가요. 크롬. 네이버가 아니라,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크롬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를 해주면, 그 브라우저라고 그러거든요. 크롬. 요 밑에 있는 요게 크롬이에요. 빨간한 거 아래. 요걸 이제 눌러주면 이제 그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면 거기에 도구 더보기가 있고, 도구 더보기를 누르면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이제 바로가기를 만들겠습니까? 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만들기를 누르면 바탕화면에 유튜브 바로가기가 생겨요.
여기 이제 아까 그 점 3개가 있어요. 여기 점 3개. 요걸 눌러주면 이게 쭉 뜨는데, 여기 맨 아래 보면은 도구 더보기가 있거든요. 도구 더보기. 맨 아래쪽에. 도구 더보기를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바로가기 만들기가 도구 더보기 안에 또 있어요. 치면 나와요. 이걸 바로가기 만들기를 누르면 바로가기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그 바탕 화면에 바로 유튜브가 떠서 그냥 쉽게 그냥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좀 북마크를 추가해서도 접속할 수가 있어요. 크롬을 활성화한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 주소창 우측에 별 모양이 있는데, 별 모양을 추가하면 이제 북마크 추가가 뜨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제 그 아래쪽에 유튜브가 떠요. 그러면 크롬 들어가서 유튜브를 눌러주면 이제 유튜브 화면으로 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아무래도 유튜브 바로 가기가 제일 낫겠죠, 그죠? 아니면은 또 뭐 유튜브 설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 시작 화면을 이제 유튜브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예 그냥 크롬을 누르면 유튜브 화면으로 바로 나와버려요. 바로 나와버리는데, 이 크롬을 활성화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점 3개를 눌러주면 그중에 이제 설정이라고 하는 게 떠요. 설정이 뜨는데, 여기에 메뉴 중에 특정 페이지 또는 페이지 모음 열기, 이걸 누르면 이제 새 페이지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냥 유튜브 화면이 바로 뜨는 거예요. 크롬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공유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목사님 뭐 유튜브가 카톡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내가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어디다 공유를 해서 보내고 싶어. 그럴 때는 그냥 그 영상 하단에 공유를 누른 다음에 뭐 주소를 복사하거나 공유하고자 하는 SNS를 선택해서 보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쭉 있고, 이걸 눌러주면 이 아래 더 내려가면 이제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정. 그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설정에 시작 그룹을 눌러주면, 시작 그룹을 눌러주면 이제 요 3개가 있거든요. 여기서 특정 페이지 또는 페이지 모음 열기에서 새 페이지 추가를 눌러주면 그냥 바로 그냥 유튜브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작하면서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공유하는 거죠. 동영상이 이게 실행이 되면 동영상 아래 공유가 있어요. 공유. 요 아래쪽에 공유를 눌러주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게시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거는 저기 뭐지 이게 트위터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면은 이걸 눌렀을 때 밑에 나오는 거를 복사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면, 링크를 붙이면 이제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카톡방으로 이게 이제 공유를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머스크인가 그 사람이 하면서 X자로 바꿔버렸어요. 예, 그래서 많이 없어졌대요. 예,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어떻게 그
동영상을 편집을 할 건지 휴대폰으로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과학 선생님이셔서 아주 그냥 전문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박수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조금 이제 다음 이제 동영상 편집하는 거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시간 들은 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팀제 들어와서 들으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 확인해 보기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와 있는 분 가운데서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냥 노트북을 딱 펼쳐놓고 연필을 딱 들고 아주 그냥 아니 저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를 하나 딱 적어놓고 아주 그냥 열심히 적어가면서 아주 그냥 작정하고 때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뭘 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어디 지금 들은 게 뭘 들었지? 유튜브를 어떻게 만드냐, 만드는 방법, 거기에 들어가서 또 이거 계정을 만들고 제목을 붙이고 또 거기 동영상을 어떻게 업로드하고 동영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러니까 제목 같은 거 다는 거 또 뭐 기타 등등 네. 대충 이해는 하는데 실제 노트북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여기 이제 그거를 이제 저 카톡방에다가 파일을 공유해 주시면은 들어가서 보시면 될 텐데 그럼 이제 다시요. 계정이 뭐예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계정 그러는데 계정을 만든다. 뭘 이제 핸드폰을 피워도 계정 등록을 하라고 그러고 뭘 가면 이제 계정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 계정을 등록하는 거 금방 계정이라는 말 쓰는데 뭘 한다는 거지 그게? 뭐 개인이 인터넷이나 휴대폰 그런 거에 사용할 때 쓰는 개인 주소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요즘 계정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디지털을 쓰려면은 계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집 주소라고 그러면 되려나 모르겠어요. 집 주소.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거가 아날로그 시대에는 내가 아파트를 사든지 어디를 사야지만 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거 공간이.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가상 공간에다가 내가 이제 집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집을 하나 어디다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 계정을 등록한다는 거예요. 계정을 유튜브에다 계정을 등록한다는 거는 뭔가 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에서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무료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계정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건 뭐 귀찮게라고 생각하실 거 없이 이제 여기다가 나한테 집을 하나 주겠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계정을 등록한다는 거는 내가 집을 만드는 거고 계정을 할 때는 그 이메일 주소를 쳐넣으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 지메일 아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서버 업체마다 조금 다른데 거기다가 이제 계정을 내가 등록을 하게 되면 내 집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제 거기다가 지금 유튜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걸 뭘 한 건가 하면 집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뭘 만들 거지 꾸미는 걸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어렵게 들으셨는데 간단하게 여기다 화장실은 어디다 만들고 뭐는 어디다 놓고 이거고 우리 집 사는 거 살림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고 똑같이 뭘 만드는가 하면 가상 공간에서 내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구하고 이제 같이 와서 들여다 보기도 하고 공유한다는 얘기가 서로 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남의 집에 드나드는 거 우리 집에 들어와. 그걸 이제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주소를 보낸다는 거가 링크를 공유해 준다는 얘기가 뭐 링크를 보내는 거는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 내 집에 들어와. 그걸 보내주는 거를 이제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서 그걸 보내주는 어떤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이제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집을 지려면은 요렇게 지어야 된다. 이게 들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려면 계정이 있어야 돼요. 계정이
집이 하나만 짓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유튜브에 와서도 짓고 딴 데 와서도 짓고 또 그러니까 계정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뭐를 묻는가 하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물어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묻는데 그건 뭔가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꼭 거기에 그저문 손잡이 자물쇠가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끔. 집을 그냥 열어놓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뭔가 하면 자물쇠가 키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는 방식도 있지만 디지털 그건 아날로그 시대의 자물쇠고요. 디지털 시대는 다 숫자로 집어넣게 돼 있어요. 숫자나 기호로다가 집어넣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밀번호. 내가 우리 집에 여러분도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저기 디지털 키를 달아놓고 되면 그 번호 아파트 같은데 뭐 비밀번호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 거고 똑같이 내가 내 집을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서 거길 내가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이디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비밀번호. 그러니까 뭐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어디 나갔다가 집에 찾아오려면은 내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집이 어디 봐야 내 집이 서울에 있는지 뭐 경기도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이걸 모르면 몰라 그러면 이거 내 집 주소도 모르고 산다. 그럼 이제 치매 환자 취급받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집 주소를 기억하는 게 뭔가 하면 계정을 기억한다는 거는 이제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거는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치매 환자 취급받으니까 디지털 시대에는 그걸 뭐라 그러면 계정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럼 내 집 주소예요. 집 주소하고 똑같은 얘기고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뭐라 그런다고요? 아이디어고 비밀번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정호 장로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내 집을 이제 유튜브라는 공간에다가 내 집을 지어놓고 그걸 이제 계정을 등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는 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유튜브라고 하는 데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도 동영상이나 실시간 방송에 올려가게 해준 거는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어놓은 거고 그럼 뭐 가지고 운영하냐면 그거 이제 광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더 쉬어야 되나요? 예, 조금만 더 쉬시죠.